안녕하십니까. SK증권 이호석입니다. 오늘은 2020년 10월 15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목은 독일 금리가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갑자기 왜 독일 금리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? 뭐 독일 뭐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약간의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뉴스는 느무신 장관이 대선 전에 그 부양책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. 이러면서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. 골드만삭스는 실적 개선을 됐지만 BOA와 웰스파고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이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걸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리치먼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과열까지 뭐 연준 금리 낮게 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MF가 어제 이제 얘기했던 얘기가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. 전 세계의 공공부채가 사상 최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. 그런데 더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혹시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R-GN 리스크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. 그죠? 그 IMF 관련해서 R-GN 리스크가 전 세계 이 얘기가 뭐냐면은 더 써야 된다라는 논리의 근거입니다. 그래서 신흥국은 더 쓰면 안 되고 선진국은 더 써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IMF에서 지금 부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.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지금 R-G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금리를 낮게 유지해도 된다. 아니,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더 써도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근데 사실은 이 얘기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예요. 우리나라는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?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얘기는 결국에는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돈을 빌릴 수 있는 힘입니다.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힘 자체가 상당히 큰 힘이에요. 이제 점점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최근에 그 대출 규제 뭐 이런 얘기하고 고소득자한테도 대출을 얼만큼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. 이런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이겁니다. 결국에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힘이다.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. 캐시가 쓰레기라고 하지만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가치의 의미로 하는 거고요.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. 어쨌든 IMF에서는 돈 더 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는데 역대급으로 빠른 결정이었다. 이게 좀 뭐 30분 만에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견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. BTS 빌보드 1, 2위 석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날 오늘 상장을 하네요. 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시장은 좀 파란색입니다. 부양책 기대가 약화되고 느무신 장관이 특히나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망일 것 같아요. 이제 이 수준에서 이제 그죠? 대선 전까지 뭐 여기를 하회할 일도 없지만 이 안에서 이제 여기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 낮은 상황. 왔다 갔다 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. 이제 어쨌든 주식을 팔 사람이나 살 사람은 거의 이제 정해졌다. 대선 전에 가지고 있을 건지 안 가지고 있을 건지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막 엄청 커질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제 올라가기에도 좀 버거운 상황이다.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양책이 이때는 기대감이 먹히지만 이때는 기대감이 안 먹힌다. 왜냐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죠. 자, 그리고 어제 달러 인덱스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하나는 독일 금리고요. 독일 금리는 지금
요렇게 하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. 미국 금리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좀 약간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이때보다는 이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입니다. 바이든이 될 경우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. 하지만 지금 디플레 압력이 너무 심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여전히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이따가 증시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. 전반적으로 그 특이한 점은 이제 퀄컴 그리고 이제 산업재 쪽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캐터필라 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3M 이런 회사들 안정적이면서도 그리고 뭐 바이든이 됐을 때 수혜를 보는 애들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올드 중에서도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UPS, 페덱스 이런 그 운송 관련 업체들 그리고 이제 3M 같은 안정적인 회사들 캐터필라 같은 1등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게 회복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나 뭐 여전히 뉴를 선호하지만 올드 내에서는 이렇게 차별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어제 마이너스 6%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자, 일들을 보시면은 그 이탈리아하고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2015년부터 2014년 뭐 12년 13년 이때 그리스가 뭐 부도가 나고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막 금리 20%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 보니까 뭐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그리스도 지금 뭐 이탈리아랑 거의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얘네들은 지금 전저점을 올해 연저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. 그러면 좀 독일 금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흐름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막 1% 근처까지 마이너스 1% 근처까지 갔다가 또 다시 쭉 올라왔다가 지금은 어디 수준이냐면 지금 여기 즉 이 수준을 지금 하회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오늘 외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제가 좀 정리해 보면 금리가 여기를 하회하고 독일 금리가 여기로 내려갈 겁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독일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이 이유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. 설명드릴게요.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. 뭐 그렇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. 그러나 왜 지금 미국 금리는 지금 올라간다고 하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고 경기 민감주를 사자고 하고 막 이러는데 독일 금리는 왜 이러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시죠. 자, 이게 이제 그 블룸버그에 나온 그 차트인데요. 이쪽을 보시면 돼요. 이쪽을 보시면 자,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파란색이고요.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이 주황색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지금 이제 좀 높은 상황이에요. 3개월 평균보다도. 자, 그런데 이 유럽 한번 보세요. 자, 여기 보시면 다 역대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. 프랑스 0.3 마이너스 독일 마찬가지고 전부 다 낮은 상황이에요.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? 보시면 유로존 근원 CPI라고 해서 유럽의 CPI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제 2번 연속으로 CPI가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이너스에 근접하고 했는데 이 그림은 언제냐면 2000년도부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거의 모든 역사상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입니다. 그죠? 지금 현실이 그래요. 유럽은 그렇다는 겁니다. 지금 뭐 좀비 겸 얘기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로 막 디플레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유럽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. 제가 막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비교를 해보시면 유럽이 여기서 이제 뭐 싸게 팔고 있어요. 미국은 이제 비싸단 말이에요. 연결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만 계속 마냥 좋다, 미국만 인플레가 온다 이런 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 디플레 압력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. 이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그 미국에서
서베이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게 좀 문제인 것 같냐, 어, 대선 결과에 비해 보다도 팬데믹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.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조금 결국은 이제 되겠지만 걱정이 되는 수준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북아일랜드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다라는 얘기도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이제 경제에 대한 베팅은 저는 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혹은 그 기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.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경제가 좋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시면은 나중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. 대신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냥 경제 안 좋다면서 주식시장 좋냐? 그러니까 사실 그 경제가 그 이런 거죠. 경제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는 좋을 겁니다라는 겁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. 골디락스의 조건이 그 너무 좋으면 안 돼요. 너무 좋으면 주가가 계속 좋으려면 길게 계속 좋으려면 너무 좋으면 안 되고 천천히 좋아야 됩니다. 그래야 인플레가 없고 그래야 주가가 계속 좋아요.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독일 금리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